이미 매출이 검증됐으니까 안전하다.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수억 원짜리 폭탄을 권리금까지 얹어서 살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온 이제 양도양수 매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왜 나왔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도양수를 왜 폭탄 돌리기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남의 퇴직금만 챙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그 폭탄을 해제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급하신 분들은 바로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장사 고수들이 언제 가게를 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출이 바닥일 때? 아니면은 몸이 아플 때? 대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매출이 정점을 찍었을 때 팔아요. 가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장을 하는 게 무슨 뭐 반도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가 않아요. 모든 상권은 변하고요. 옆 건물에 더 강력한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인건비랑 임대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 좀 벌 줄 아는 장사 고수들은 이 수익 구조가 무너지기 직전에 엑시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0부터 시작한 창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시작한 초보 창업자는 매뉴얼에 얽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환경이 변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프랜차이즈 인수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 브랜드보다는 순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가맹비 있죠, 뭐 물류비 있죠. 여러 가지를 이제 본사에게 많이 떼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인수하기 전에 내가 예상한 그 수익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한식 프랜차이즈 했을 때에도 메뉴 중에 도가니탕이 있었는데요. 도가니를 반드시 본사에서 받아야 되는 물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한 번은 물류가 이게 본사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근데 장사는 저는 해야 되니까 제가 급하게 도가니 원물을 직접 공수한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7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도 지속적으로 가맹점들과 이렇게 상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실 거라면 이런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저가커피 프랜차이즈거든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대표가 메가커피죠. 메가커피는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따르면 메가커피 연 매출 평균이 3억 8,800만 원이에요. 12달로 나누면 월 3,200만 원이고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장사하면 한 3,200만 원 정도는 월 매출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사실 평균만 매출하면 돈은 벌 수 있어요. 프로토로 돌려도 한 3,4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 이하인 매장이 되면 BEP라고 하는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는 매장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인수 창업은 하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인수해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 초보라서, 그러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인수 창업이 폭탄 돌리기이긴 한데 이 폭탄 해제 방법만 알면 안전한 창업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프랜차이즈 인수 창업만큼 초보자에게 안전한 창업 방법도 없거든요. 제가 이미 4번이나 검증한 이 공식 같은 방법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근데 진짜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 싶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그냥 매도자 말만 믿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매도자가 말하는 매출이나 지출은 다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분들은 100원이라도 권리금을 더 받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폭탄을 해제하는 방법을 제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정말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큰 그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아셔도 사기당할 확률 90%는 줄어들 겁니다. 첫 번째는 매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매도자가 제시하는 데이터만 믿을 게 아니라 최근 1년치, 가능하면 3년치까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꼭 떼보셔야 됩니다.
국세청이 발급하는 공적 문서기 때문에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잡고 포스기 매출이나 카드사별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청을 하셔서 비교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비교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지출이에요. 지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줄기는 사업용 주거래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해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모든 지출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냥 매도자 말만 믿고 지출이 이 정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인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의 성적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보공개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평균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인수하려는 가게가 평균 매출 정도는 하는 그런 매장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고 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드리는 말이고요. 반대로 예를 들면 뭐 한 일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실제로 여기가 어떤지 한번 해보고 여러 데이터들,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분석해보고 이런 노력이 동반된다면 그때 양도양수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에게요.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7년 동안 4번이나 경험을 해봤고요. 3억을 날려보기도 해봤어요. 컨설팅도 몇 번 해봤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노하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가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할 때 참고하려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가진 이런 노하우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풀어내고 있으니까 구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만 엄선해서 추려서 영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뭐 구독해 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